오늘 참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게요. 지금 직무가 정지됐지만 현직 대통령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본인 탄핵 심판에 직접 나왔고, 여기 보면 세 번째 국조특위 청문회 전현직 대통령 권한대행이 모두 나왔습니다. 한덕수, 최상목, 특히 의전도 바뀐 게요. 지금 보면 최상목 부총리가 현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수석 증인석에 앉았다. 지금 우리나라의 원투쓰리가 지금 2명은 또 국조특위 나가고 1명은 탄핵 심판 나가고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좀 안타까운 상황들인데, 오늘 한덕수 총리가 작심한 듯이 헌법재판소를 향해서 이런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저희들이 문영배, 정계선, 이미선 재판관에 대해서 정치적 편향성을 지적하고 있는데 현재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할 것이니 입 다물고 있어라 라고 할 것 같으면 법관의 제척, 회피, 기피가 왜 필요합니까?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정말 공정하고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상식에 맞아야 된다. 국민들이 정말 납득할 수 있는 그러한 판결이 아니면 정말 우리나라에 있어서의 중대한 이런 국민적 분열, 의견의 분열에 대해서 저는 현직 직무 정지된 총리입니다만 정말 큰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원론적인 얘기지만 꽤 걱정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어요.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헌법재판소가 하지 않으면 국민적 분열을 할 것이다. 절차적 정당성, 공정, 상식 이런 부분을 아마 다음 화면을 보면 애둘러서 이런 얘기를 했던 거 아닌가 싶어요. 이현종 의원님. 네. 어제 저희 뉴스타트에서 짚어봤듯이 특히 국회 쪽이 윤 대통령 탄핵 소추안과 마찬가지로 이 내란죄도 안 묻기로 했다. 이 부분 때문에 여전히 논란거리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냐 하면 국민이 스스로 표로서 뽑은 대통령을 사실은 끌어내리는 거잖아요. 인용을 한다 그러면. 그렇다면 그 중대한 일을 한 경우에 절차적이나 정당성이나 여러 가지가 어떤 타당해야 됩니다. 즉 9명, 지금 8명이죠. 8명의 재판관들이 전체 수천만 명의 유권자들의 뜻을 뒤집는 행위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그거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헌법재판소가 사실 야당이 지금 26번 시도를 했고 그중에서 10명이 지금 탄핵 소추가 돼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한 굉장히 속도감이 늦어요. 더군다나 한덕수 대행 같은 경우는 지금 총리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지난번에 우리가 논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과연 대행의 이 의교정 요수는 얼마냐? 탄핵 심판할 소추할 때 예. 과연 200명이냐 151명이냐 이 부분에 대한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거를 지금 굉장히 늦추고 있습니다. 이걸 해줘야지만이 최상목 대행에 대한 지금 야당의 또 한 번의 탄핵 시도 이것도 지금 제어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사실은 국민들은 왜 이 야당에 대해서 분노하는가 하면 정말 탄핵을 너무나 남발하고 있다는 거죠. 장관들 지금 법무부 장관 비롯해서 감사원장 전부 다 지금 탄핵 소추가 돼 있습니다. 예.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 보니 이런 것들을 원칙을 바로잡아 줘야 되는데 그러려면 헌법재판소가 정말 정확하게 판단해주고 신속하게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예. 심지어 지금 한덕수 대행까지도 지금 탄핵을 했는데 대행을 탄핵했지 않습니까? 핵심 사안이 뭡니까? 결국 내란 동조거든요. 예. 즉 당시에 국무회의나 등등을 통해서 대통령의 내란을 못 막았다는 건데, 근데 그동안 한덕수 대행이 총리가 국회에 나와서 증언한 걸 보면 본인은 끝까지 막으려고 노력했다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은 다 인정한 부분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국회에서 그거는 뺍시다. 그럼 뭘 갖고 탄핵을 하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박성재 법무부 장관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째려봤다고 지금 탄핵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적으로 이야기해서. 감사원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검사들도 마찬가지고. 자, 이런 식의 자꾸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탄핵 소추를 하는 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빨리 제동을 걸어주고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내려줘야 되는데 오로지 지금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만 힘을 쏟고 있으니까 그 부분이 지금 국민들로 보는 신뢰감이 안 간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여당 사람들이 극렬히 반발했어요. 아니 이게 무슨 넣다 뺐다 밥상 밑반찬이냐라고 했고 이거 사기 탄핵이다. 엉터리 탄핵이다. 최진봉 교수님 빼면 뺀 대로 헌법재판소가 하겠지만 국회 측이 어쨌든 탄핵 소추안 넘길 때
이거 너무 조급하고 성급했던 거 아니냐는 지적은 피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런 비판을 받을 수는 있겠죠. 근데 저는 한덕수 총리가 이런 발언을 하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되는지가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헌법재판소를 자꾸 흔드는 것이 사법 질서와 체계를 완전히 흔드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거든요. 지금 얘기했듯이 그러면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또는 뭐 이런 걸 통해서 결정을 내리는 게 아니잖아요. 법관들이 법의 전문성을 갖고 법에 네.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으면 그걸 처리하는 것이고 거기에 맞게 결정을 내리는 것인데 헌재 결정에 대해서 누구도 그걸 이의를 달거나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내란을 일으키는 이런 일들까지 벌어지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렇게 얘기해버리면 국민들 입장에서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요. 헌재가 잘못도 할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헌재가 공정하게 하라고 얘기는 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저렇게 헌재를 흔드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뭐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듯한 뉘앙스의 말을 해버리면요. 예. 우리나라 사법체가 근간이 흔들리는 겁니다. 이건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국무총리의 직을 갖고 있는 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헌재에 대해서 만약에 뭐 헌재가 공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거기에 대해서 의의는 제기할 수 있겠지만 예. 헌재의 결정에 대해서는 어느 국민 누구라도 그게 자기의 마음에 들든 안 들든 그걸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갖는 게 필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있어요. 오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지금 우리나라의 의전설 1위죠. 최상목 권한대행이. 최 권한대행도 뭐라 그랬냐면 지금 야당에서 당신 마은혁 후보자 임명 안 하면 탄핵할 수도 있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는데 오늘 처음으로 국조특위에 출석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마은혁 후보에 대해서도 표결 시점에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인사청문회조차 들어가지 않았어요. 명확히 반대하는 입장에서. 그런 판단 하에서 마은혁 후보는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후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그 당시 제 판단은 그 여야의 그 합의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게 제 판단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뭐 합의해 주시면 임명을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강전혜 변호사님, 네. 최상목 권한대행의 저 얘기는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은 지금 저 쟁점이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한 그 권한쟁의 심판, 이번에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원래 이번 주 월요일에 결정이 나오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 부분에 대해서 최상목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을 하지 않았던 것은 여야의 협의가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오늘 국회에서도 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예. 결과적으로 마은혁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 있어서 국민의힘은 아예 들어가지조차 않았고, 이게 법에 따르면은 결과적으로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에 있어서 그렇다면 마은혁 후보자가 협의된 후보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은 권한대행은 협의가 된 것이 확인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안 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라는 게 저는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에도 맞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은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을 하지 않은 것이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가장 최우선적으로 해결할 일인지 그런 사안인지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우리 국민들께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기준을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사안의 경중에 대해서 지금 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부분들도 있지만 그렇다면 과거에 윤석열 대통령에게 나왔던 2번의 체포영장이라는 것은 48시간이라는 시간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 대통령 측에서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 그리고 가처분 신청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결정을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48시간은 2번이 다 지나버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 헌법재판소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밝히고 그러면서 사안의 경중, 앞으로의 프로세스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국민들을 납득시켜야 헌법재판소의 권위도 다시 서는 것이 아닌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거네요, 서영주 대변인님. 지금 지난번에 기억을 되돌려도 헌재도 이거 만약에 우리가 마은혁 후보자 임명해라라고 결정을 하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걸 안 따르면 위법 불법이다라고 했는데 당시 이제 최대행 측에서 불쾌감을 내비쳤고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민주당이 30번째 탄핵을 할 수 있다. 마은혁 후보자 임명 안 하면. 그럼 여야 합의해라. 이건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시스템을 어떤 이유에서든지 자꾸 부정을 해요. 헌재의 어떤 발언을 불쾌할 수는 있죠. 근데 그게 법입니다. 헌재법 66조, 67조에 강제 규정이 있어요. 예. 헌재가 결정을 하면 이 피청구는 따라야 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최상목 권한대행은 헌재 결정을 따라야 돼요. 그걸 따르지 않으면 위헌입니다. 위헌을 저지르면 탄핵을 당해야 돼요.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그걸 불쾌한다는 자체도 참 이해할 수 없고요. 두 번째, 대한민국 시스템은요, 국회는 합의제 기관이 아닙니다. 다수결의 원칙에 있어서 국민이 선출한 의원들이 의석수가 많으면 절차에 따라서 의결이 되면 그 자체로 법률적인 효력을 갖는 게 입법부예요.
근데 합의가 안 되면은 아무것도 못 해준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합의 안 되면은 아무것도 못 합니까? 그런 억지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기본적 시스템을 무시하면서 권한대행이 왜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는 없으나 무슨 의도가 있겠죠. 다만 대한민국의 법률과 헌법재판소의 어떤 결정을 무시할 수 있는 그 어떤 방법도 없기 때문에 여야 합의 운운하는 거는 여기까지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근데 이제 아직 헌법재판소에서도 그 선고 2시간 전에 돌연 연기를 한 상태고 헌법재판소에서도 가닥을 잡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공이 넘어오지도 않았어요.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일단은 8인 체제로 뭐 진행이 될 것 같고 여당에서는 마은혁 후보자 문제가 그렇게 더 중요한가 한덕수 총리권부터 해결하라고 압박했기 때문에 일단 오늘 최상목 권한대행 처음으로 국조특위에 나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국조특위에서 이런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바로 화면을 만나볼까요? 수도방위 사령부의 사령관식이나 돼가지고 법률 판단을 뭐 어련히 알아서 군통수권자가 법률 전문가 출신이니까 했겠거니 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이야기하니까 결정을 하니까 내란 속에도 증인도 내란죄로 구속되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그걸 뭘 잘났다고 그렇게 떳떳하게 이야기하십니까? 조용히 하세요! 방연 가져주세요. 국민의힘 간사가 다른 의원 질의에 끼지 말자고 오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제발 본인을 좀 돌아보세요, 강선영 의원. 야! 수방실형 사령관 시기나 돼서 그랬지 그러면 일반 서명이 그랬어? 강 의원. 사과하세요 그러면. 야라니. 수방사령관 시기나라는 말에 사과하면 야라는 말에 사과하겠습니다. 제가 그걸 왜 사과합니까? 다른 거죠. 또라이라고 말하는 것들도 넘어가는 것이 민주당 의원들 태도 아닙니까? 그 동료 의원한테 또라이라고 하는 거랑 야라고 하면 비교가 또라이가 더 문제가 되겠습니다. 강선영, 용해인 두 의원의 공방전 얘기는 또 뜯어보면 뜯어본 대로 논평을 할 수는 있긴 한데 영상으로만 가름하겠습니다. 오늘 국조특위에서 벌어진 두 사람의 글쎄요, 뭐 자막하기에도 좀 어려웠던 저 장면 얘기까지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